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한 주를 여는 연휴 뒤의 첫날인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 상당히 안 좋았고요. 다만 종목별 장세의 흐름은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급락 흐름처럼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코스피 증시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잠시 뒤에 오늘 관심주이자 특징주로 한 종목씩 살펴나갈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시장 전반에 개별주도 아닌데 올라간 종목들도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코스피 시장 2962포인트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에서 최저점, 3분기 최저점으로 계속 제시를 했었던 2950포인트 여기를 드디어 왔습니다. 물론 4분기에도 대부분 여기가 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의 지지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기관의 특히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에서 특별히 나타나는데요. 옵션 동향이 2950포인트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도 하락하면서 전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드는 흐름인데요. 역시 이 앞에 개파락의 부분, 즉 매물을 쌓아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살펴보기 전에 기관 쪽에서 나온 전체적인 동향에서 놓고 보면은요, ETF 설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답니다. 즉, 신규 ETF가 삼성전자 관련 ETF가 설정이 돼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수 주체가 약화가 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실적 발표 이번 주 후반에 하는데 전망치는 상향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나쁠 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재평가 필요하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급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200과 연동도 되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과 홍콩과의 연결, 즉 파생 시장과의 연결선상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약화되는 흐름이기는 한데 전 저점대에서 아래 꼬리를 단 이 모습은 일단 단기적으로도 반등은 가능한 구역이니까 이 부분 우리가 기대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래 꼬리 달았다라는 거는요, 내일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 10만원 선을 붕괴했습니다. 마디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붕괴를 했어요. 소위 내일 떠서 시작해서 다시 10만원 권역으로 돌입을 하면은 다시 박스권 안에 새로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이슈가 될 만큼 빠졌어요. 4.7%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오늘 국감에 김범수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금융복합그룹 지정되는가?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좋지 않아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다가 대리운전업체 인수 포기 의사, 스크린골프 철수 가능성, 그리고 헤어샵 관련 이거 다 돈 되는 사업 펼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골목상권을 해친다고 해서 문어발식 확장, 거기에 이슈가 지금 계속 있는 거죠. 국감장에서도 그렇고요. 즉 돈이 되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오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요. 다른 어떤 종목보다 돈 되는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성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이 하락세, 이거는 바로 요때부터죠. 요 급락이 있었던 지점. 여기서부터 정부의 규제가 이 플랫폼 업체들에 나타나면서 하락세가 나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11만 5천 원 선, 여기서부터는 좀 어느 정도는 지지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한번 보시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는요. 일단 다음 달 2일 실적 발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랑 비슷한 맥락의 인터넷 은행이죠. 이것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또 있죠. 지금 대출이 최대치로 늘어나면서 카카오뱅크가 돈을 버는 사업이 또 됐었는데 요게 또 제동이 걸렸다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카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규제가 좀 심화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그래도 매도를 합니다. 줄기차게 매도하기보다는 시가총액이 비대하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라는 새로운 또 업종 자체가 또 생기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요. 다만 여기서 블록딜로 물린 주체들이 있죠. 외국인 기관. 그들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들어올 가능성. 크게 말씀을 드리면 9만 원과 5만 원의 큰 박스권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글쎄요,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좀 견디는 것이 어쩔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랜만에 HMM 보겠습니다. 해상 운임지수 역시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네요. 특히 오늘 5% 하락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들이 오늘 다 급락을 해서 같은 맥락의 흐름인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페노션을 사고 HMM 팔아라. HMM보다는 페노션이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의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하락의 이유, 중국 전력난 영향에 따라서 목표가 하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요. 교역난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관에서 또 계속 또 밀어붙이고 있네요. 안 좋은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권역 3만 원 권역에서는 매도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견디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죠. NC소프트 제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습니다. NC소프트 오늘 5%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국감위원장에서 유동수 의원이 NC소프트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속였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린저씨 잡았지만 수익성은 별로, 목표가는 내렸다, 이런 부분의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점은 잡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저점은 아직까지는 이탈을 안 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고점에서 단기 반등이라도 지난번 한번 나왔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셀트리온을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어요.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12%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레키로나 유럽의약품청 정식 품목 허가 절차 돌입 호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왜 그렇게 빠졌을까? 자, 머크에서 코로나 약 성공, 즉 먹는 코로나 약이요, 알약. 그거 성공 임박했다. 이거 지난 휴일 동안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먹는 코로나 약을 먹어도 50%는 치료가 되더라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먹는 약이 나오면은 이 주사약, 이거 과연 돈이 될까? 이런 의문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다 급락을 했는데요. 21만 6천원까지 빠져서 12% 이상까지 빠졌었습니다. 오늘 하락은 너무 아프네요. 너무 아픕니다. 다만 25만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일 당장 혹은 다음 주 당장은 아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여기서 일단은 부러졌고 추세 이탈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맥락인데 1차적으로는 61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등 강력인 거는 분명하죠. 하지만 같은 맥락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보다는 강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하지만은 역시 큰 흐름 안에서는 좀 추세적으로는 좀 기울은 그런 흐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가슴이 좀 아프네요. 많이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할 때는 지났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시 빠진 건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연관돼서 계속 누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좀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차적으로는 5일선 기댈 수 있겠지만은 85만원 선 이상에서는 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BNC라는 종목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네요.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의 흐름입니다. 한국 BNC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FDA 승인 신청, 바로 이 부분도 있지만은요,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제, 이러한 부분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같은 맥락의 셀트리온이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 이들 종목이 무너지니까 같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하한가, 지난주에도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단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하락으로 갑자기 접어들고 오늘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에서 옵션 쪽에서 해석을 보면 여기에서는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2950포인트 전후에서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내일 반등 한번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